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침묵이라는 무기,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멜린다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글로벌 기업의 지사장으로 유능한 남편과 대학생인 두 아이가 있고 멋진 집과 4대의 자동차가 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에 감탄한다. 얼마 전 나는 그녀에게 이런 감탄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요즘은 다 스트레스예요. 좀 쉬고 싶은데. 하긴 얼마 안 있으면 휴가 가요. 그녀는 휴가 때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다. 14일 동안 18개국을 돌 예정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질려버렸다. 정말 그런 것이 휴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답은 멜린다의 건강 상태가 대신해 주었다. 멜린다는 벌써 10년째 면역제와 염증 억제제를 먹고 있다. 35살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이다. 또한 힘줄을 다쳐서 어깨 수술을 했다.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냥 수술해 버렸다. 사실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인내심이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성공 모델로 여기는 멜린다는 사실 성공 모델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크게 실망했다. 본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건 평범하게 살건 멜린다 같은 현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리듬이 건강을 해치는데 그 리듬에 맞추어 사느라고 급급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작은 스트레스에 쌓여 더 커다란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기에 코르넬리아 토프는 안타깝게 외칩니다. 침묵하라고.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 멈췄을 때 스스로 튀어나오는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워 담으라고 합니다.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과 8장은 넣지 않은 연유로 정리는 1, 2, 4, 5, 6, 7, 9장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침묵이라는 무기, 코르넬리아 토프 지음. 시작하며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쓸데없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정작 필요한 말은 거의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힘이 쭉 빠지기 일쑤다.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이 이 공허한 수다에 전염되어 이게 무슨 사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 결론을 말하자면 침묵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다. 침묵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원천인 것이다. 1장 말 비우기 연습. 점점 너무 많은 말로 세상이 오염되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늘고 있다. 입을 다물어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갈등 상황일수록 침묵은 효과가 크다. 성급한 대응의 유혹을 이길 줄 아는 한 여성 팀장이 말했다. 언쟁이 건설적인 차원을 벗어나면 무조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게 최고예요. 말 안 하는 사람과 한번 싸워보세요. 싸움이 되나?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상대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바람직한 결과다. 또는 진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 더욱 바람직한 결과다. 다만 입을 다물더라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달되어야 한다.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 5가지. 첫째,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하며 생각을 키운다. 의외의 것은 대체로 잘 통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둘째,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3. 침묵은 동기를 부여한다. 용기를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보통은 말을 한다. 응원과 채찍질, 협박과 설득을 동기부여와 동의어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4. 침묵은 학습을 돕는다. 이해가 잘 된다고 느끼는 강의를 살펴보면 그 강사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말을 쉴 줄 아는 능력이 있다. 5. 침묵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유독 임원들이 말이 많은데 입을 다무는 것이 곧 권력이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지식이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의 일종이다. 2장. 침묵하면 달라지는 것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내게 해가 되지 않았다.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인다. 깊이 있는 아우라가 바로 침묵의 결과인 셈이다. 또한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어떻건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면 20%는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당신이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세상이 변화무쌍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다. 그런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려면 내가 없는 지식이 필요하다. 다투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때때로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한다. 듣는 자만이 세상을 알게 된다. 듣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또한 침묵은 협상과 결정을 돕는다. 왜냐하면 침묵하면 직감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직감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다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서 동등권과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 존경을 선사하는 것이다. 4장.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사람들은 왜 1시간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고요함을 필요로 하면서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은 정적과 생각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계속 도망만 치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된다. 아프더라도 귀찮고 도망치고 싶어지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문제는 우리가 정적에서 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그리고 꺼져라고 할 게 아니라 마음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마음과의 대화는 사실 간단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정상이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아직은 완벽하게 못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실패의 두려움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라고 말이다. 자신과 대화할 때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법이 필요하다. 목표와 열정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다. 정체성을, 영혼을 잃는다. 그것이 우리가 정적을 피해 도망다닌 대가다. 우리는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건 그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 스트레스가 심하고 온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것 뿐이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더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면,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으면, 새 집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느라 자신을 잃어버렸건만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든다. 애당초 세상이란 없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당신이 곧 세상이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했다면 말이다. 자신을 찾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정체성의 핵심은 인지가 아닌 정서이다.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정인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내 자존감은 결국 내 몫이고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이며 나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쓴 사람은 나 자신이다. 5장 말을 해야 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주섬주섬 말을 늘어놓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고문 같은 정적을 깨뜨리기 위한 소음일 뿐이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재미있어야 한다는 부담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또한 다들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혼자 멀뚱히 서서 소외감에 몸을 떨 때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억지로 끼어들려고 하지 마라. 언젠가 틀림없이 당신이 끼어들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어색한 침묵의 상황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타이밍 그리고 방식이 중요하다. 6장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침묵 방법.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조건반사로 나온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자기 뺨을 후려치고 싶은 후회를 동반한다. 답은 간단하다. 생각할 틈 없이 너무 빨리 대답했기 때문이다. 즉답은 절대 금물이다. 더 나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공격적인 침묵도 좋다. 비언어적인 모든 것을 총동원한 침묵 말이다. 예를 들면 찌푸린 이마, 앙담은 입,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생각을 하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텔레파시는 분명 있다.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다. 어째서일까?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타인의 거부에 예민하다. 또한 화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도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어떤 말이든 상대를 더 자극할 뿐이다. 그러니 상대의 불평에도 역시 적당한 침묵이 최고의 대응책이다. 인간으로서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면
상대의 욕망을 읽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배우자든 아이든 부모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고객이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니까 말이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말과 침묵의 비율은 각각 1대 3이다. 침묵이 말보다 3배 더 길어야 한다. 다정한 미소를 띤 채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장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침묵 사용법. 잠깐 멈춤은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고 말의 무게를 실어준다. 집중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힘이 센 편이다. 잠깐 멈춤만큼 집중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다. 고함이 아니라 멈춤이 무게를 선사한다. 하지만 말을 멈출 때 표정과 제스처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음을 명심하자. 말을 멈출 때는 살짝 미소를 지어라. 단 희죽거리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항상 눈을 맞춰라. 단 이마를 찌푸리거나 눈을 꽉 감아서는 안 된다. 팔짱을 끼거나 상체를 반쯤 돌리는 것은 역효과만 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이상한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극적이거나 손가락으로 볼펜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라. 현자는 자기 말이 무게에 고민한다. 능력 있는 관리자는 입을 다물 줄 안다. 그리고 이런 리더의 침묵은 부하 직원들이 능력을 키운다. 상사가 말을 줄일수록 직원들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결국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능력 있는 상사의 침묵이 나은 풍성한 결실이다. 침묵은 매우 섬세한 도구다. 그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침묵이란 소통 중 아주 특정한 측면에서 입을 다무는 것이다. 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잘 듣는 귀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잘 듣는 귀란 훈련이 잘 된 귀다. 물론 당신도 조금만 훈련하면 된다. 간단해 보이는 이 기술의 효과는 실로 놀랍다. 천국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진다. 방법도 간단하다. 우선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들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공간으로 간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 평소 말할 때의 크기로 낭독한다. 이때 최대한 많이 멈추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서 자신을 잘 관찰해 보자. 말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을 멈출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9장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침묵의 힘. 거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명상법이 있고 침묵의 의식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침묵의 시간을 더 높은 힘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으로 본다. 명상만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 이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현대식 치료나 약이 아닌 하루 20분의 명상과 침묵 덕분이다. 진짜 고요는 소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끌어낼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고요한 관찰의 대가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분이 좋다. 연기가 아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달라이 라마는 관찰한다. 세상을 조롱하지 않는다. 그의 관찰은 명랑하지만 무심하지 않은 평정심이다. 사람들은 고요와 정막, 심지어 휴식조차 사치라 여긴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면 그때시지 뭐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 너무 늦는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규칙적으로 쉼표는 찍어야 고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고요를 찾아야 하는 순간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가져야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말고 마음을 집중해보자. 마트 계산대에서 줄 서 있을 때,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 컴퓨터 부팅할 때, 그리고 자동차 시동 켜기 전에 이것은 운전 중 위험도 훨씬 감소할 수 있다. 이렇듯 고요와 침묵의 충전소는 어디에나 있다. 이 충전의 힘으로 영혼을 글로 옮겨보자. 일기는 근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의 힘든 사건에 대한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사장이 날 엿먹였어 보다는 오늘 우리 사장이 나를 무시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야. 너무 힘들어. 라는 표현이 좋다. 왜 글쓰기가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은 걸까? 그 이유는 말에는 두서가 없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저 이야기를 했다가 정신이 없다. 자기 감정에 빠져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다르다.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으면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글로 옮기면 수박 겉핥기식 수다를 넘어 진정으로 아프고 힘든 감정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깊이에서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카타르시스가 가능하다. 고요를 찾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니 이제 입은 다물고 펜을 집어 들거나 노트북을 펼치자. 그리고 글을 써보자. 당신을 표현하라. 끝으로 당신에게도 이런 행복하고 고요한 순간이 많이 깃들기를, 이 책이 부디 당신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우선 작가의 글을 읽고 저를 칭찬해 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신 중에 저도 한 자락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침묵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노력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된 때가 많았습니다. 뱉어놓고 혀를 깨물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가장 유치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실천해 보려 합니다. 누가 질문을 던졌을 때 1, 2, 3, 4, 5 최소 5번은 쉬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숙달되면 되묻는 방법까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미 성공하신 거라고 작가의 글을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